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3주 만에 15% 올랐다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6일에서 8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 MBS 결과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33% 집계됐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인용 의견이 2배가 많지만 첫 주에 비해서 16%가 줄었습니다. 자, 8대 2에서 6대 3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크게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추세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6, 7일 100% 무선 ARS 방식 조사한 결과 40% 선을 돌파해서 42.4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은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부에서는 초박빙 접전 양상입니다. M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4.61 전화면접 9.2%, ARS 90.8%를 병행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6.3, 0.7% 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보수 결집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된 데는 아까 평론가님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실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겹쳐. 어떤 게 거죠. 크게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 남발, 네. 그건 뭐 이미 이제 예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 최근 들어서도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했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뭐 탄핵할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약간 좀 휘두르는 경향도 좀 없잖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 그 좀 사실은 좀 사형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이제 융단 폭격에 해당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융단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어갖고 이제 양민들까지 희생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원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양쪽의 이제 진영 핵심 지지층들은 다 똘똘 지금 뭉쳐 있는 상태라고 좀 봅니다. 한 35% 양쪽 다. 자, 결국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 가느냐 하는 건데 민주당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똥볼 차다 보면 그 중도층이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잘 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 탄핵 국면 같으면은 민주당이 한 50%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의석수로 봐도 50% 이상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의석수 값도 못한다. 지금 탄핵 국면 값도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답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국민들이 국회 다수당이 원하는 것은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대로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 국민 다 어렵습니다. 물론 권한대행에 정부가 운영되지만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통해서 빨리 추경도 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주면 바로 중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도가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붙었다가 탄핵 국면에서.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수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 중도나 보수 쪽에서 내 재판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 재판 다 받겠습니다. 판결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국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민주당이 보이면은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인 거죠. 전 짧게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면에서 그 탄핵의 쐐기를 박으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선. 예.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뭐 이제 2심 재판 때문에 뭐 지연 전략 쓴다 또 뭐 헌법재판소 그 헌법소추 내용을 바꿨다 뭐 내란죄 부분을 뺀 것도 뭐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지금 유발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과열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부분도
좀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대권까지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자기를 좀 던지는 그러니까 사직생의 길을 택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론가님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그런 또 반론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같은 무게로 볼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왜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져야 하나?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전략적 후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후퇴. 예.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평론가님 얘기. 저는 뭐 이 지지율에 관련해서는 내란 뭐 터지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붙어 있는 거는 예. 좀 민주당이 이거는 연구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원래 국정 지지율 한 자릿수 나왔을 때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 안 나는 경우는 예. 없다. 예. 지난번에 탄핵 국민에서도 예. 그랬고 그 얘기했다 욕 많이 먹습니다. 이 상황까지 양비론이냐고. 근데 이거 지금 이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이렇게 뭐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되 글쎄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종훈 평론가님의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재명 대표 그러겠죠. 내란을 내가 일으켰냐. 내란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했는데 예. 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냐.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하신 예. 말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뭐 출마하는 거는 본인 자유인 예.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국정 지지율 40% 넘었거든요. 예. 근데 못 이겼어요. 예. 30% 이렇게 지지율 조금 다시 결집한다고 해서 해볼 만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중도는 다 포기하고 그냥 그거만 끌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탄핵 방망이가 딱 두드려지는 즉시 이게 와해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국면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본질적으로 변했다고 보세요? 본질적으로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가지고 그게 뭐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했지 무리했다 이렇게 하려는 비판의 모드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중에 누가 낫냐? 누굴 선택해야 되냐? 이 상황으로 저는 논점이 다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한번 그 선택 기로에 서서 국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 사유로 들었던 거 22번의 탄핵 소추 그리고 입법과 관련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게 만드는 날치기 입법들 그리고 예산농단들 이런 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몰랐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무리한 이제 그 영장의 집행이라든지 발부라든지 신청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맞느냐 일종의 제2의 대선을 치르는 모드로 이게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뭐 비상계엄이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하는 거 아무리 말해봤자 제2의 대선 모드에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화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계속 공수처도 위법 사항들이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게 통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고 이제는 판이 전부 제2의 그런 그 대선 모드로 다 바뀐 겁니다. 자, 지금 댓글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 여론조사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이 주고 계시고요. 또 국민 10명 중 4명이 내란 수계를 지지한다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현직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일컫는 겁니다. 못 받아본 42%라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의견. 물론 이제 그때는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었고 지금은 지지도를 물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자, 정치권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지. 중도는 민주당도 싫다는 거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한남동에 모인 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런 의견. 내란 탄핵 소추안에서 제외해놓고 왜 자꾸 내란 수계라는 건가? 또 이렇게 꼬집는 분도 있습니다.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론 내고 경찰, 검찰 수사하고 조용히 좀 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절대 2선으로 못 내려옵니다. 지금이 최상의 기회인데 우리 평론가님의 권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논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넘었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눠 먹고 밤새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 불안해할 필요 없다. 뭐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여론조사다. 명태균이 조작했던 여론조사가 훨씬 더 깔끔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이런 지금 현실 인식에 대해서. 박영크 교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금요일 패널에서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함께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게 항상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왜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당에 대한 분석을 안 합니까? 저는 다 분석을 해야 되죠. 네. 분석은. 그러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가짜 뉴스일까? 그럼 진단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왜 결집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수층 결집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 옹호가 아니라 8년 전에 무너졌었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라는 보수층 재정리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확장 범위가 넓은 게 이재명 안대, 그 다음이 보수층 재정립,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윤석열 대통령 옹호. 그건 확장 범위가 좁아요. 그러면 이건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이고 여론 분석은 해야 되죠. 왜 지지가 정체되었을까? 전략이 부재한 걸까? 아까 이종훈 평론가, 원영급 전 장장 이야기, 하은기 전 부대변인으로 우리가 전략을 개발하자. 그래? 박영환의 시사 1번지 들었더니 배종찬 여론 분석이 하는 사람이 민생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전략도 좀 더 당당하게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대. 이거 왜 수용 못하죠? 저는 훨씬 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가 높아질 텐데 민생을 치고 들어가면서 요즘 통신비가 비싸다. 젊은 세대들 고통스럽다. 통신비 반값. 와, 박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치도 더 유연하게 이건 헌법재판소에 맡깁시다. 자, 외교 중요하니까 우리도 특단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트럼프 네트워크를 위해서 취임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특단의 대응과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중도층은 흡수 이런 전략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전 장관이든 현 평론가든 민주당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내란 선전선동 가짜 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6일 날 시위대에 경찰이 맞아서 혼수 상태라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을 내서 밤새우는 국민을 폭도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가운데 시위대가 경찰에 맞아서 혼수 상태라는 것은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들과 보수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가짜뉴스 제보를 받겠다고 민주파출소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보수층 결집에 가짜뉴스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근데 유시민 전 장관 발언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기들끼리 마약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거는 이쪽도 마찬가지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거의 지금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확신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특히 난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된 거나 다름없어. 이런 생각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지금 양쪽 다 사실은 가짜 뉴스가 요즘 굉장히 양산되고 있어요. 예. 국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양쪽이 다. 예. 그런데 보면 양쪽 다 지금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대응하는 거 맞긴 한데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국민의힘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대응할 필요 있나요?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지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가짜 뉴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가짜 뉴스 때문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그러지 않죠. 별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여론조사 보면 좀 무섭습니다. 무섭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상대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저거 뭐 마약 먹었다 그러고 예.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이거 뭐 다시 돌아온다? 괜찮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대통령이 저기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현대사적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이게 마치 정치적 카드인 것처럼 만지작거리고 이게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냥 헌정사의 중심 같은 건데 헌정 체제의 중심 같은 건데 이거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분화돼서 이게 마치 정쟁인 것처럼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 이거 걱정해야 돼요. 지금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 내전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고 뭐 조롱하기 급하잖아요. 30%들이 뭐 어디가 깨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고 가짜 뉴스 제보 받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산해야죠. 논리를 생산하고 팩트를 생산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도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는 거라고 보여?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조사가 되고 뭐 그중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여론조사는 뭐 못 믿을 여론조사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하고 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마약 먹고 자기들끼리 춤췄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표현이 지금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예. 원래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여론조사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자신 진영이 쫄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조바심이 왜 납니까?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 아니고 뭐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뻥튀기가 돼 있다 그러면 조바심 날 게 없죠. 실제로 조바심이 나니까 이런 과도한 발언을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마약을 노는 먹고 밤새 춤춘다. 이거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자신의 그런 그 조바심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여론조사의 그런 추세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이 그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늦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번 국면에서 본 가장 큰 가짜 뉴스가 대통령 도피설입니다. 예. 관저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많은 경호원들을 이동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망명이라도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거기에 휘발유를 끼운 게 7일 법사위의 오동훈 공수처장이 아니 그 대통령 도피설을 묻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또 답변을 하셨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자기가 수사의 어떤 책임자고 자기가 그래도 공직에 있는 어떤 그 공적인 행위를 지금 하는 주체인데 대통령 도피설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지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그 총대를 맸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도피설이라는 앞뒤도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작은 이야기도 도대체 뭘 믿겠습니까?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바로 민주당 측입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혼수 상태도 거짓말. 중국인들 탄핵봉 들고 찬성한다는 것도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곧 2차 체포영장 집행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대에 가면 지지율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체포영장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두 건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체포가 54.4, 체포 철회 또는 불구속 수사가 44.5%입니다. 이 불과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그다음에 NBS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한 조치다 59, 과도한 조치다 37. 이것도 12%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소장님,
이게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여론조사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여론 추이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도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15%, 불신이 무려 74%나 됩니다. 그러니까 74%나 공수처가 불신을 받는 것은 여야로부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다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러면은 응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적이다 또는 수사 주체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응하고 또 이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중도층 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다른 대안은 없냐, 뭐 서면 조사나 충돌하지 않고 방문 조사나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진영 간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